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우존스 지수가 44,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와 함께 날아오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월요일 시장에서도 8% 넘는 급등세를 시연을 하면서 트럼프 수혜주로서의 모습을 톡톡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반도체 종목들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AI 칩과 관련해서 중국의 수출 금지를 이야기하는 미국 정부의 모습에 TSMC 그리고 엔비디아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혹은 일론 머스크 트레이드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국내외에서 그 외딴에선 빠른 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쏠림이 집중된 곳에서는 시세 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을 들고 있는 자와 아닌 자의 박탈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이슈들 정리해 가도록 하죠. 자, 본격적인 전일장 복귀에 이어서 일단 사과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알테오젠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했었죠. 다이치 상쿄 에너투 관련한 계약 이슈였었는데요. 당시 전달드린 내용 중에 오보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하나 있어서 정정하고 사과 말씀을 전합니다. 시티증권의 알테오젠 목표가 67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티증권의 다이치 상쿄에 대한 TP 6,700엔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착각으로 인한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방송을 보셨던 분들 그 이후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으시고 67만 원으로 기억하시는 분들께는 또 큰 사고의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집중해서 신경 써서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알테오젠은 시세를 이어갔고 이외 시장의 흐름 등을 살펴보도록 하죠. 트럼프 기대와 부담, 시장 측면, 국내 지수 측면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부담을 한국 증시가 가장 크게 받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 다소 크게 밀려났는데요. 시장의 하락 요인들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며 내용들을 취합해봤습니다. 일단 미국으로의 자금 쏠림, 일단 한국에서 미국장에 대한 투자 금액이 140조가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죠. 우리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의 집중되는 투자 이슈가 있다 보니 한국 등도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초강세를 시현하고 있다 보니 가상자산 쪽으로 자금이 쏠리다가 국내 증시 등에서 자금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트럼프가 때리고 있는 중국보다 한국의 투자 심리가 더 꺾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당선 이후 중국장의 흐름이 한국장보다 더 좋게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그것을 좀 만회시켜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부양책 규모는 부합했으나 내수 진작 등의 구체적인 소비와 부동산에 대한 내용이 부족했다라는 실망감의 평가를 받아들었고요. UBS 등에서는 중국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실망이 살짝 번져나가기도 했죠. 거기에 발표됐던 한국의 11월 10일까지의 수출입 내용을 보면 약간 일평균 수출액이 YOY 기준으로 조금 줄었다라는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그 밖에는 주요 섹터가 계속해서 부진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요 섹터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 칩스법 혹은 2차 전지 보조금에 대한 IRA, 폐지, 축소 우려감 등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주요 섹터에서 버텨주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든든한 미들맨 바이오입니다. 어제장에서도 바이오 쪽에서 반등하면서 지수가 낙폭을 그나마 줄였네요. 이런 식으로 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기대와 부담 속에서 지수와 시장 측면에서는 부담을 좀 고스란히 느껴가는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요 섹터 한번 보실까요?
어제 반도체는 TSMC 7나노칩에 대해 중국의 불법 수출 중단 명령이 있었고요. 그것이 미국의 상무부의 명령에 따른 이슈였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규제 확산에 대한 경계감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B하이텍 등등의 반도체 종목들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2차 전지도 트럼프 당선 이슈 이후 계속 약세를 기록하고 있죠. 그나마 어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스페이스X 배터리 공급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올랐습니다만 장초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조금 줄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LG엔솔은 좀 차별화된 흐름, 에코프로비엔과 삼성, SDI 등등의 2차 전지주 부진했습니다. 자, 바이오는 굳건하죠. 알테오젠 이슈가 계속 투자 심리를 붙들어 매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등의 종목들이 굳건하게 본인들의 시세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약세를 띨 때 상대적으로 수급에 이렇게 시소타기를 하고 있다 보니 2차 전지 약셋이 상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펩트론 18% 급등했고요. 바이오다인 10% 이상의 상승세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그 이후 ABL 바이오까지 같이 기술 이전 모멘텀 등을 안고 있는 업체들 중심에 강세가 있었고요. 그 전거래일에 15% 급등했던 알테오젠은 어제장에도 우선 상승세를 이어갔다라는 점. 여전히 바이오권으로 자금이 집중됩니다. 일각에서는 알테오젠의 상승이 부담스럽다라는 목소리도 있으나 사실 과거 바이오장일 당시에 한미사이언스는 저점 대비 고점이 1000% 이상 상승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알테오젠의 이런 숫자가 증명되는 상승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훨씬 더 우세한데요. 아직 저희 출연진에서도 알테오젠에 대해선 지속 매수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의 변화가 감지되면 역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굳건한 바이오 쪽이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의 기대와 부담 쪽에서는 지수 측면이라고 본다면 기대를 받아가는 쪽은 명확하게 강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조선, 방산, 우주, 가상화폐, 재건 등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8만 달러 돌파 이슈, 이후 8만 5천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암호화폐 대통령 트럼프의 강한 의지가 피력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투자,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 등등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우주항공도 트럼프가 열게 된 뉴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스타쉽 11월에 6차 발사 역대 최단거래일 만에 10월에 발사하고 11월에 발사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우주항공 쪽의 종목들도 강합니다. 어제 LK 사명 같은 경우 상한가로 끝이 났고요. 요즘 제노코 언급을 종종 드리게 되는데 제노코 역시나 주가 급등 흐름을 기록하기도 한 어제입니다. 12% 상승이었죠. 자, 조선에 대한 브리핑은 저희 시간에 정말 많이 우주항공과 함께했기 때문에 따로 오늘은 떼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조선업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이슈, 그리고 그와 맞물린 수주 소식이 계속 전달되고 있죠. 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추가 상승, LNG선 수주 모멘텀을 받아가면서 또 MRO 이슈까지 더해지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 3% 상승이었고요. 조선과 우주 모두 이제 피팅 밸브에 대한 교집합 섹터로 볼 수 있겠는데요. 요즘 피팅 밸브 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건, 트럼프발 종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미국의 러시아은행 제재가 좀 풀린다라는 이슈도 더해지면서 재건주들 강세인데 그 전거래일에 상한가가 썼던 삼부토건이 또 추가적인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 최근 급등세를 시현합니다. 사실 주당 가격을 보시면 처음에 동전주였습니다. 600원, 700원 요러던 종목이 일단은 1,200원대에 올라오긴 했는데 시총이 굉장히 작고 재건 관련한 이슈 속에 트레이딩으로 많이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자금이 집중된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에버다임이나 HD 현대건설기계와 같은 재건 쪽에 굵직한 기계 종목들도 어제는 강했네요. 트럼프의 기대를 받아가는 쪽이 일주일 연속해서 지속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 살펴봤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의 패착,
올빼미 공시 이슈 이후 어제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과연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올까 상당히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22% 이상, 약 23%의 하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오를 인수하는 이슈였는데 두 회사가 만나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 등이 나왔고요. 제이오 역시나 시간 외에서는 그 전거래일의 상한가였으나 어제는 13% 하락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수그룹 전반이 좀 좋지 못했네요. 이수앱지스, 이수화학, 이수스페셜티 케미컬 등의 종목들 같이 밀려버리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는 어제도 전략을 전해드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관련한 시세 정도 체크로만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어떨까 고민을 했습니다. 쏠림이 나타나고 그 쏠림 속에서도 특정 종목으로의 쏠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많은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최근에 지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우세한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쏠림을 보여주겠죠. 어제 330개 이상의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오른 종목의 비율을 본다면 17.5%에 불과했습니다. 조선, 방산, 우주항공, 재건과 같은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우리가 상반기에 들여다봤었던 반도체, 화장품 이런 주요 종목군들이 전반적인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키워드는 기대에 부합하면 그것은 악재입니다. 기대 이상이거나 혹은 굉장히 좋은 가이던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더해져야지만 시장은 점수를 준다는 거죠. 박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쏠림 속의 쏠림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시장 내에서 바이오 쪽으로 주요 섹터 내는 쏠리고 있죠. 그 가운데서도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와 같은 바이오 섹터 내 1등주 중심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차별화 속에서 주요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도 손실을 보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한 주요 섹터로는 우주조선, 방산, 코인 이쪽으로 자금이 집중됩니다. 그 중심에 여러 가지 모멘텀 함께 받아가고 있는 하나그룹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방산, 우주, MRO 등등이 엮이고 있죠. 그래서 하나그룹주들은 강세입니다. 하나오션도 어제 1년 내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비트코인 쪽도 한화가 붙어있기도 하기도 하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관심을 받는 유행 그룹으로는 하나그룹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쪽으로 지속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있죠. 정책 리스크가 보여지고 있는 것은 반도체와 2차 전지. 반도체는 미국에서도 밤사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부진이 살짝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장이 냉정합니다. 어떠한 허들을 넘지 못했을 경우 정말 자비 없는 흐름이 진행되는데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전일장의 화장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실 전력기기도 그리고 화장품도 동일하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AI 내러티브가 조금 확실했었고 미국으로의 수출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과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올려잡는 흐름 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력은 지속적으로 그 스토리에 힘입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은 중국에서 둔화, 어떤 기업은 미국에서 둔화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조금 기저가 반영됐겠지만 수출이 조금 작년만큼 따라가주지 못한다라는 뉘앙스가 풍겨지고요. 실질적으로 실적 뚜껑을 열어봤는데 컨센에 부합하지 못하는 곳들이 속속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냉정한 대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에 어제 하락인데요. 트럼프 당선 이후 수입품의 10% 보편 관세 부담 이 계속적으로 부과되면서 지금은 관세 부담이 없는 화장품 섹터도 그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될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 조금 기대에 못 미치다 보니 어제 화학이나 면세 화장품이 같이 밀렸는데 그 또한 영향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달드렸던 대로 그 전거래일 시간 외에서 화장품 섹터 종목들이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이 나오면서 빠졌었죠.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컨센 미만이었습니다. 중국
혹은 캐나다 쪽이 부진이 좀 잡혔고요. 잉글로드랩 매출과 이익이 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고 코스메카 코리아도 미국과 중국 법인 성장률이 조금 아쉽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클리오도 해외 매출이 QOQ 기준으로 하락하게 됐습니다. 광고비 등의 비용 증가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 전 거래일의 시간의 하락이 이렇게 있었고 어제 장중에 많이 밀렸습니다. 잉글로드랩이 정말 큰 폭으로 하한가 가까이 떨어지는 흐름도 있었네요. 26% 빠졌고요. J2K 바이오,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대장격이었던 실리콘투마저도 어제 밀려났습니다. 대다수 종목이 121선을 이탈해버렸고 잘 지켜내던 종목마저도 흔들림을 크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일단 신한투자 등에서는 민국의 제조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의 제조법인을 둔 ODM 같은 경우 한국콜마, 코스메스 등으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으로의 집결되는 이들만이 생존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죠. 온쇼어링, 리쇼어링의 대명사가 바로 트럼프 정권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 번씩 섹터 내에서 다시 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마녀공장도 실적을 내놨는데 다소 예상에 큰 폭으로 못 미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마녀공장 시간 외에서 1% 정도 하락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놨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약보합이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화장품 쪽도 오늘 시간 허락하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뭐니 해도 무자비하게 진행되고 있는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 3% 이상 빠졌고요. 올해 30%, 하반기 들어서 32% 밀렸습니다. 외국인이 하반기에 매도한 누적 매도 금액이 13조. 밑에가 바로 외국인의 순매수 누적인데 순매수 누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되겠죠. 하반기 들어서 명확하게 삼성전자가 꺾여버리면서 지수 역시나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와 함께 이제 기술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라는 분석 등이 전달이 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우려감 등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고요. 북밸류 이하로 떨어진 지금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단은 지지될 것이다라는 시각 등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가 힘을 좀 내주고 외국인의 수급 유입이 따라줘야지만 지수가 탄력을 받을 텐데 어찌 봐야 될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 정리도 출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오르면서 끝이 났습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트럼프입니다. 자, 트럼프 트레이드로 집중이 되면서 쏠림이 나타났고요. 섹터별 차별화 움직임이 등장하기도 했네요. 자동차나 금융주 등에서도 트럼프 트레이드 이슈로 인해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올라서기도 했고요. 다우는 0.7%, 금융주 등이 강세를 기록하면서 다우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은 강보합, S&P 500은 0.1% 상승이었죠. 나스닥 등에서는 테슬라가 힘을 냈으나 엔비디아 등의 이제 반도체 쪽이 힘을 내지 못했고 빅테크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는 흐름이 반영되기도 했네요. 자, 가상자산 르네상스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해집니다. 그도 그럴 게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코인베이스가 19%,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5% 폭등하는 흐름을 살피면 알 수 있겠습니다. 일전에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기 이전부터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것이다 라며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다. 굉장히 강경하게 얘기했던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비트코인 ETF 등으로 역대 최대 자금이 몰리고 있는 이슈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특징주 보신다면 테슬라, 트럼프 킹메이커 이슈로 계속적으로 규제 완화 등의 수혜를 누릴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죠. 그것을 반영해서 웨드부시가 목표가를 $400로 올려 잡았습니다. 트럼프 백악관 진입 이슈로 인해서 FSD나 AI 쪽에 테슬라의 판도가 바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으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옵션 수급이 몰렸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테슬라 9%의 급등을 나타내며 $350를 기록했죠. 반도체 쪽은
트럼프 트레이드 쪽으로 좀 자금을 빼앗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등의 반도체 부진했습니다. 첨단 칩의 중국 공급 중단 이슈가 TSMC 계속 전달이 되다 보니까 3%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자금이 쏠려서 반도체 쪽에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현상 1.5% 엔비디아 밀렸습니다. 슈마컴은 회계 이슈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 나스닥에서 상폐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등등이 전달되고 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밤사이 5% 빠졌습니다. 상대적으로 슈마컴의 고객들이 델로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이 전달되면서 델은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3% 정도 올라가기도 했죠. 자, 개별 악재로는 에브브 이슈가 있었습니다. 조현병 이상 임상 실패 소식이 전달되면서 밤사이 12% 급락했고요. 경쟁사인 브리스톨 마이어스가 반사이 기대감에 10% 이상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종목별 희비가 엇갈리는 점들 특징주로 잡아봤고요. 유가가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릴 때 3% 정도 밀렸습니다라고 전달드렸는데 어제 국내에서 원유 관련한 종목들이 좋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밤사이에 유가가 또 떨어졌습니다. 달러 강세나 중국의 수요 우려로 인해서 하락해서 3% 이상 또 추가적으로 밀렸네요. 반면에 미국의 천연가스 그리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폭등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허리케인 여파로 인해서 멕시코만 생산이 좀 중단됐다라는 점과 유럽의 겨울이 추울 것이다라는 경고 등이 나오면서 천연가스 관련한 종목들은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네요. 자, 밤사이 뉴욕장에 대한 한판 정리였고요. 트럼프와 머스크 트레이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자율주행 종목들 흐름이 계속 좋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도 허니웰이나 디어 등의 종목이 나쁘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엑슨이라는 종목 이걸 산업재로 봐야 될지 소비재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테이저건이나 경찰용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입니다. 어제 2% 정도 상승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조금 반영하는 기업의 주가 상승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좋은 실적 내놓고 폭등하기도 했었는데 추가적인 강세를 시원했네요. 자동차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GM 포드 올라섰고요. 우주방산 쪽도 계속 강합니다. 버진 갤럭틱이 21% 그리고 방산주들도 상승이었죠. 금융주 규제 완화 이슈 속에 전방위적인 강세 흐름 나타냈고요. 유가가 떨어지면서 항공주가 올라오네요. 스피릿항공, 델타항공, 아메리칸항공 등이 강세였고요. 시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일까요? 시추 관련한 종목들도 상승세. 요즘에 이 상승 테마 상위에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는 쪽이 바로 UAM 쪽입니다. 조비 에비에이션이나 아처 에비에이션 혹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밤사이도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우주항공 혹은 도심 내 이착륙기 UAM에 대한 모멘텀 등이 계속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것인지 관련해서 UAM도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결고리입니다. 재건에 대한 얘기를 매일같이 전하는 것 같아요. 7일, 8일, 11일. 재건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푸틴의 7일에 관련 발언을 새삼스럽게 외신에서 보도하는 내용 등이 나오고 있고요. 재건 모멘텀이 더해질지 일단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체크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도 삼부토건, DID 등의 종목들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이쪽 건설기계도 올라가긴 했는데 워낙 트레이딩 관련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면서 좀 나눠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매일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 재건 혹은 남북 경협, 조선, 피팅, 가상화폐, 일론 머스크로 좀 압축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일론 머스크 안에 자율주행이나 우주 로봇 등이 다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즈 재점화할 것인가 이런 언론 보도 등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남북 경협으로는 요 정도 시장에 관심이 둘 곳이 없다면 경협주 트레이딩 정도는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짧은 대응이라는 점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연결고리로 무엇을 더 넣어볼까 고민하다가 최근 들어 증권가 보고서에서 네이버에 대한 의견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실적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네이버 온 서비스 AI 전략, 그러니까 어제 네이버가 컨퍼런스를 오늘까지 해서 이틀간 개최하는데 관련해서 주력 서비스와 AI의 결합 내용에 좀 집중했다라고 합니다. AI, 생성형 AI를 접목시켜서 각 서비스의 수익성을 최대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고요. 오늘 아침 기준 한국투자의 보고서는 목표가 22만 원을 제시합니다. 신영증권과 교보증권의 최근 보고서 내용인데 각각 24만 원과 25만 4천 원 등을 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분위기도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달라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의료 AI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네요. 유럽 폐암 AI 검진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독일에서 영상 분석 활용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루닉 개별 뉴스도 있었고요. 모처럼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쪽 이슈가 있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노마스 신규 상장이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 실적이 쏟아지네요. 파라비스, 네오위즈, 시프트업, W게임즈 등이 실적 나오니까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는 목요일이 중요하겠죠.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으로 인해 이벤트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는 CPI와 PPI 등의 물가 데이터 발표 중요할 걸로 파악됩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섹터 뉴스 들어갈게요.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결국에는 테슬라 이야기를 빼놓고는 요즘 시장을 언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머스크 트레이드, 트럼프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또 민영 앵커가 이야기를 해주었듯이 우리 상승 종목이 17%가량에 불과했습니다만 자율주행 관련주들 일부 종목에서 상승이 시현이 됐습니다. 그와 함께 일부 자동차 종목들도 함께 상승세를 시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KB증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기술 혁신의 계승자다. 트럼프의 남자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 1800년대 철도로 대변되는 벤더빌트에서 자동차로 대변되는 헨리포드, 그리고 그 계승의 계보가 일론 머스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전기차, AI, 우주항공, 자율주행과 로봇까지 일론 머스크가 아우르고 있는 사업군은 사실 이뿐만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의 사업 영역을 들여다보면 우주로 대변이 되는 스페이스X, 인공지능, 그리고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통신 쪽, 통신 장비 쪽으로도 확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쪽에선 솔라시티, 그리고 무엇보다 테슬라의 가장 주력 사업인 전기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산업군들을 손에 쥐고 또 그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까지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이 트럼프에 베팅했던 일론 머스크의 선택이 어떤 여파를 불러일으킬지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듯한 분위기인 거죠. 자, 이제 400슬라 목표가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웨드부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둘러싼 연방정부의 규제 거미줄이 트럼프 정부에서 해소될 것이다라는 코멘트와 함께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400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테슬라의 간밤 종가 $350에 형성이 됐는데요. 이제 $400도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0월 24일 실적 발표 이후에 대선 기간까지 합쳐서 현재까지 테슬라가 만들어낸 주가 상승폭은 53.4%에 달합니다. 정말 짧은 기간 동안,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만들어낸 상승률로는 상당히 놀라운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간밤에도 역시 9%에 육박하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의 질주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제 더 이상은 테슬라는 밈 주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는 시총 $1조 돌파를 한 상황인데 AI와 자율주행 가치만 추가적으로 $1조 업사이드 남겨놓고 있다라는 웨드부시의 코멘트와 연결을 해봤을 때 지금 $1조 금액을 테슬라와 계속해서 연동시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트럼프 2기 내각에 과연 포함이 될 것이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아마 수일 내에 발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 효율위원회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표명했던 머스크 CEO이기 때문에 과연 효율위원회가 신설이 되게 될지 그리고 머스크의 여러 가지 사업군들이 탄력을 받게 될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로 표방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군들, 전기차, 자율주행, 우주항공, AI, 에너지, 위성통신, 인프라 여러 가지를 사실 분리해서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결을 하면서 서로 사업군의 시너지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아이디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자율주행 관련주들 먼저 언급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경우에는 테슬라의 단일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조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을 매수하기보다 테슬라를 매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경우에는 로보택시 이벤트 이전에는 자율주행 종목들을 약간 좀 흔들리게 했던 주범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머스크 CEO를 등에 업고 지수 대비 전반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자율주행 센서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종류로는 세 가지인데 테슬라가 채택하고 있는 부분은 카메라 센서입니다. 거기다가 라이다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요. 레이더 정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인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국내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는 라이다 기반보다는 카메라 모듈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메라 모듈과 관련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퓨런티어가 있겠는데 퓨런티어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5%의 주가 상승폭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자동화 장비를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퓨런티어는 대표적인 자율주행 관련주로 편입이 돼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캠시스, LG이노텍, 삼성전기가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레이더 센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델 X 그리고 모델 S가 이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 주요하게 상승을 만들어낸 종목들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SOS랩이 상당히 좋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와 함께 이렇게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극을 받으면서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존의 카메라 모듈이 직접적인 수혜 섹터로 언급이 됐다면 차량용 반도체도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 대표적인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될 겁니다. 그중에서도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벤더사로서 또 이름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코아시아 테크인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를 검사하는 쪽으로 영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텔레칩스는 설계 쪽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에서 기술 혁신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까 하면서 기술 혁신의 연결고리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은 규제 이슈에 대한 지적이 사실 많았다는 점이 계속 주가의 발목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지금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규제만 풀리면 자율주행이 날아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인프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가 있어야만 자율주행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그는 결국에 테슬라의 위성통신 스타링크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KB증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링크는 우주항공과 연관된다라는 점에서 당분간 우주항공 테마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제 또 마침 저희 이 시간에 통신 장비 쪽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 통신 장비 쪽 종목들의 경우에는 특히 오랜 기간 빈집이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는 스마트폰의 비율을 들어서 지금 현재 생태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이폰이 촉발한 스마트폰 시대는 3분화돼서 애플의 아이폰, 삼성의 갤럭시, 중국 기업이 이렇게 3분화 양상으로 전개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지금 자율주행 쪽으로 가지고 와 보면 애플의 아이폰은 테슬라의 FSD에 그리고 삼성의 갤럭시는 지금 현대차와 웨이모의 연합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국 기업이 독자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하드웨어와 그리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어제 또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현대차가 중국 자율주행과 협력한다. 중국 전용의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요. 현대차와 웨이모 연합이 중국 기업과 손을 잡고 테슬라 견제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테슬라는 내년에 중국 FSD 진출하기로 또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올해입니다. 그런 만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과연 일론 머스크가 정리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추이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HL만도도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현대모비스가 11월 19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점 함께 들여다보시면 좋겠고요. HL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의 SDV 솔루션과 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반 협력에 대한 기대감 자리하고 있다는 이야기 삼성 모빌리티 쪽에서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헤드라인 돋보기입니다. 테슬라가 자극할 수 있는 또 다른 부분이 과연 어느 쪽이 될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또 많이 언급되는 쪽이 로봇인 것 같은데요. 이 옵티머스의 자연스러운 그런 움직임을 과연 국내 기업들도 시연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클로봇은 신규 상장주죠. 그런데 어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12.4%가량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로봇 관련주들도 이와 함께 좀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시세 한번 체크를 계속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파생되는 쪽 혹은 미국의 산업재 관련해서 연결되는 쪽으로만 자금이 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집중하는 포트 전략을 구성해야 될지 아니면 또 그 외에서 기회를 찾아봐야 될지 고민될 텐데요. 지금부터 같이 관련한 전략 이야기 담아가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 전략 고민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관련한 부담은 한국장이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느낌입니다. 정작 트럼프는 중국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데 중국보다 우리 장의 흐름이 더 안 좋다라는 것에서 뭔가 애석함을 느끼고요. 반도체 2차 전지 비중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들 섹터가 부진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외에는 관심받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집니다. 물론 바이오는 별도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섹터별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미 대선 전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으로 놓고 보면 앞서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대선은 미국에 있었고요. 또 미국과 가장 불편한 쪽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증시의 가장 불편한 또 흐름은 하필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 보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하루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떨고 있니? 라는 표현이 지금 맞을 정도로 아무리 좋은 이야기가 나온다 한들 우리나라 탑2 기업들은 여전히 좋지 못한 수급의 흐름들이 수급의 공백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약하면 SK하이닉스가 상승을 하거나 SK하이닉스가 약하면 삼성전자가 상승하는 날들이 많았었던 것에 비하면 대선 이후에는 같이 하락을 좀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반도체 칩수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짓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 일단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 지수는 그렇게까지 약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테크주들의 조정을 테슬라가 모두 커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 지수는 괜찮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 엔비디아 또 한 번 쉬었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또 한 번 이제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IT 저점이다라는 어떤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V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현저히 지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라는 게 있죠. 엔비디아가 여전히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하지만 삼성전자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더 도태될 가능성 혹은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지금은 시세가 그나마 살아있는 쪽, 저는 장비 쪽에서는 오히려 한미반도체보다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를 지금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HBM3 8단 12단에서는 결국 TC 본딩에 대한 기술이 더 부각이 되지만 HBM4로 넘어가면 하이 본딩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하이 본딩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쪽에서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지금 높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픽을 조금 이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지난주 이번 주 가장 큰 악재 이 스페타시스는 네. 참 투자자분들이 빠르게 먼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같은 경우 투자자들에게 참 신뢰를 모두 잃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기술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센티가 약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그들 스스로 지금 아무래도 이제 좋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를 좀 노리고자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빠르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저는 70에서 80% 정도는 비중을 일단 줄이셨다가요. 그래도 이제 앞서서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들고 그 카드를 꺼내 들고 올라올 때 그때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진영에 대해서 한화인더 일단 긍정의 시각을 주셨고 이 스페타시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좀 가감없이 언급을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바이오 쪽은 어떨까요? 알테오젠의 호재 이슈가 더해지면서 정말 바이오의 신뢰가 쌓여가고 있구나. 네. 그러다 보니 리가캠 거기서 또 ABL 바이오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네. 있습니다. 바이오의 지금 탑픽은요? 제가 길 가는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탑픽은 당연히 알테오젠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었든 해리스가 되었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지만 사실 제약바이오도 바로 움직이지 못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바로 이제 기술 수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달고 돌파를 해낸 게 알테오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 수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 수출 결과물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신뢰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키트루다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로얄티, 여기에 이제 에너투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로얄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알테오젠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확장성 그리고 적응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확장성에 대해서 지금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속도감은 정말 어마무시한 지금 파급력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위아래 등락폭을 좀 보인다가 쉬어가면 좀 살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너무 짧게 쉬어가고 또 시세 날 때는 너무 강하게 또 시세가 나는 알테오젠이다 보니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신규 매수를 이야기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는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저는 알테오젠은 기술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그때 한번 제가 더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지금은 기존에 믿음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의 좀 수익을 즐기시는 구간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제네릭에 대한 관심도도 여전히 좀 높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3분기 실적이라든지 수주 잔고를 보면 우리가 CMO, CDMO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기업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바이넥스에 대해서는 속도를 조금 더 한번 체크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CDMO 내에서도 약간의 선별이 좀 필요할 네. 것 같네요. 말씀 주신 대로 바이오는 기존의 강자들에 대해서는 긍정의 시각을 다시 한번 유지해 주셨고 CDMO 업체들도 역시 관심을 갖되 그 안에서 선별은 해 나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 시청자분이 올려주신 표현이 있는데 네. 너무 와닿아서 반도체 섹터는 지금 패배감에 쩔어 있고 2차 전지는 무기력하다. 네. 화장품에는 추풍 낙엽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근데 정말 적절한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주요 섹터가 이렇게 패배감 혹은 무기력이라는 키워드를 달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박탈감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일단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이라도 힘을 낼 수 있는 장이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주요 섹터에 대한 방향 잡아봤고요. 일론 머스크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우주항공, 자율주행, 로봇 이런 쪽도 계속 관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얘기 좀 해볼까요? FSD 규제 완화 이슈. 무튼간에 이런 규제 완화로 인해서 계속적인 데이터 주행이 쌓여 나가고 그러면 기술 발전의 속도 또한 좀 빨라질 수 있겠잖아요. 지난 한 주를 잘 설명하는 사진이 하나 있죠. 트럼프 가족 사진에 일론 머스크가 서 있었다라는 것. 그거 하나면 자율주행에 대한 추가 설명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FSD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들이 있었던 건 미국에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에 중국에 자꾸 가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일단 첫 번째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던 FSD 미국에 대한 상용화에 대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높여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참 타이밍 적절하게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명확한 컨셉트가 지금 발표가 되고 있죠. 카메라가 몇 개 들어가고 어디에 몇 개가 지금 부착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FSD 관련한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크게 반응을 할 만한 기업들은 없습니다. 실제로 수혜를 받을 기업은. 하지만 카메라 모듈 쪽은 조금은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카메라 모듈 하면 대표적으로 퓨런티어 여러분들 많이 떠올리실 것 같고 LG 이노텍 많이 떠올리실 것 같고 또 하이비전 시스템과 같은 모듈 쪽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계약이 가능한 쪽을 좀 고려를 해보면 애플 이슈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LG 이노텍을 먼저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할 때 우리가 세 가지 기술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카메라 모듈, 레이더, 라이다. 근데 지금 레이더,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과연 채택을 할 것인가, 채택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근데 채택을 한다 한들 수량 자체가 카메라 모듈에 비해 지금 현저히 적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레이더 센서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공격적인 후발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 지금은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G 이노텍을 긍정 대응하시는 거예요? 네, LG 이노텍에 대해서 저도 고민 많았거든요. 과연 또 애플 색이 너무 짙다 보니까 이 기업이 이 물량을 다 소화하려면 엄청난 거래량이 필요한데 과연 거래량에 붙어줄까? 그런데 우리가 믿고 좀 베팅할 수 있는 건 트럼프의 입과 일론 머스크의 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들의 입이 하나로 뭉친다면 저는 충분히 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카메라 모듈 쪽은 LG 이노텍을 조금은 더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말씀 주셨던 퓨런티어도 긍정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로봇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헤드라인에서 이제 로봇 얘기도 해주셨고, 최근 뭐 일론 머스크 트럼프 영향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로봇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로봇과 함께하게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눈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산업 자동화 설비 로봇들은 정말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로봇을 어떤 종목으로 골라봐야 될까?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레인보우잖아요. 일단 로봇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로봇주들이 최근에 움직이는 건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있지만 트럼프 저택을 또 순찰하는 로봇 중에 로봇계요. 네, 사족 로봇. 그러니까 이제 스팟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로봇주들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그들의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때마다 자꾸 그들의 발목을 잡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기술력으로 앞서고 있다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총 대비 벌어들이는 실적은요. 형편없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은 있으나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투자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인 매매 전략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일단 SPG 쪽.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파트너십을 좀 구축을 해서 판매 이 활로가 굉장히 많은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SPG 감속기 쪽을 먼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와 같은 감속기 쪽에 투자의 관점 언급을 주신 거고 약간 그냥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보시는 종목이 있으실까요? 그걸 오늘 제가 탑픽으로 가져왔기 때문에요. 좋아요. 소개해 주세요, 그럼. 네, 오늘 제가 탑픽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클로봇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매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클로봇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냐면 자율주행과 자율주행하는 제품 두 개가 중간에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부딪히는 접점이 없을 수 있게 경로를 설정을 해주고 관제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클로봇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천공항 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어떤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상승 탄력을 조금은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클로봇이 한번 당분간은 시세를 좀 내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어떤 매매 트렌드를 보면 상장하다가 많이 쉬었다가 반등 나오는 기업들이 많아요. 네. 대표적으로 뭐 DS 단속도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섹터는 다르지만 일단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에서 8,500원 혹은 8,000원이라는 가격대, 최근에 저점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한 번 더 베팅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만약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12,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 목표가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2,000원대를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만약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저는 13,000원 혹은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한번 들고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상장하고 나서 급락은 부담이 되지만 상장하고 나서 계약 공시들이 조금 나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요. 기술력은 현재 잘 보유하고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이제 성공 전략 시간에 김경준 부장님께서 또 신규 상장주로 토모큐브 얘기하셔서 어제 23% 맞아요. 오르더라고요. 근데 오늘 또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인 클로봇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요즘에 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들 시세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 갖고 저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토모큐브는 목표가가 5만 원이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클로봇 12,000원,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속 보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태성 본부장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